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한테 막 사죄를 할 것인가, 아이의 마음을 좀 얼러줄 것인가, 이런. 안녕하세요. 지혜코치의 엄마 고민 상담소예요.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화냈을 때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뒷수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후회될 만큼 화낼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쌍둥이를 재우다가 그런 화는 또 오랜만이었어요. 막 정말 속에서 너무너무 선불이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도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봐!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안 하면 뭐 좋겠지만 사실 우리도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한테 막 무릎 꿇고 사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좀 어떻게 얼러줄 것인가, 이런 게 고민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이한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른이지만 당연히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할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과하시면 돼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친구 물건 빼앗거나 그러면 빨리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해, 우리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정작 내가 아이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면 약간 멋쩍기도 하고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괜히 그 속상했던 마음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았던 마음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할 것 없이 사과하시면 돼요.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정답인데, 그래도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안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까 너 재우다가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 거 미안해. 이게 첫 번째 사과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어쩔 수 없었어. 나 너무 힘들었거든. 나 너무 지쳤거든. 아니면 나 너무 열받았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엄마가 화가 났어도 소리 지른 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 실수야 라고,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며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아이는 배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상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여기서 보상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하니까 너 장난감 사줄게, 이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너의 아픈 마음이, 다친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을까라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엄마가 참 미안해서 그런데 이거 좀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너가 기분이 좀 풀릴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을 물어봤을 때 아이가 그동안 호시탐탐 노렸던 맥포머스 시리즈를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현실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거 얘기하세요. 아 그래? 그거 받고 싶어? 그건 어렵지만 엄마가 요거 물총 시리즈는 사줄 수 있어. 아이가 원하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 다 해줄 수 없고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들어보는 건 필요하겠죠. 그거 왜 갖고 싶었어? 그거 받으면 너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근데 우리 지금 이달 생활비를 보면 엄마가 그건 어렵지만 이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조율하시면 돼요. 이게 보상 단계고요. 네 번째는 약속이에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놓고 앞으로 그래서 내가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좀 퇴색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앞으로는 달라지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앞으로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을게 라고 아이에게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저번에도 약속을 했는데 지금 또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땐 이런 말을 좀 덧붙여 주세요. 엄마도 변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혹은 엄마도 진짜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잘 안 되네, 그래도 엄마가 또 노력해 볼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 마음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과했으면 상대가 받아줘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했는데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런데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것을 내가 존중한다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엄마 사과 받아줄 수 있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대체로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아이 마음이 아직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또 물어보세요. 아직도 안 풀린 게 뭐가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잘못됐다는 말,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 다 이건 내 얘기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네 마음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이 순서로 가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걸 가르쳐 드렸더니 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맨날 사과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이한테 막 후회될 만큼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지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이한테 사과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고 내 생활 전반을 돌아봐야 되는 거겠죠. 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자꾸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후회될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내 마음속에 뭔가 스트레스가 쌓인 게 있는지, 또 내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계속 관계 속에서 뭔가 힘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해나가야지 이 행동 자체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거실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다정했던 엄마가, 혹은 다정해야 되는 엄마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덧붙여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잠을 안 자려고 안 자는 게 아니고 낮에 좀 충분히 못 놀아서, 혹은 엄마랑 좀 더 놀고 싶어서 등등 그냥 자기 순수한 욕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했어요. 그날 제가 막 화를 추스리는 동안 아이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눈 뜰 때 옆에서 기다렸다가 옆에서 누워서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가 어제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너무 놀랬지, 엄마가 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엄마가 앞으로는 소리 안 지르도록 노력할게, 이런 말들을 똑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쌍둥이한테만 해준 게 아니고, 제가 쌍둥이한테 소리 지르는 것을 자기 방에서 듣고 있었을 첫째, 그 아이한테도 일어나자마자 다가가서 어제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너도 많이 놀랬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넌 어땠어? 이제 아이는 첫째는 대화가 되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무서웠어 엄마,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이제 첫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민망해요. 네,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의하고 사과한다는 게 참 민망하지만, 더군다나 저는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 안 날 수가 없죠. 저도 그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3일을 주말에 아팠어요. 아파서 굉장히 막 처져 있고 계속 잠을 자는데도 컨디션이 잘 회복이 안 되니까 이미 저는 마음속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일이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일은 점점 더 늘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더군다나 그때 제가 아이들을 재우는 그 순간에 10시에 코칭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코칭 준비가 제가 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상태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기만 하면 요거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딱 계획이 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도통 자질 않으니까, 평소보다 더 늦게 자니까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급하고 확 화가 저를 덮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한테 막 괴물처럼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이렇게 자기를 꾸짖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었나 보다, 내가 너무 지쳤나 보다, 좀 쉬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자기를 좀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계속 화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지나치게 화내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과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엄마와 아빠로부터 사과라는 이 존중의 말을 들은 아이는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고, 그리고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좀 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는 더 지혜롭게, 일은 더 프로답게, 나는 더 소중하게. 지혜코치의 엄마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